자, 오늘 볼 거는 우리는 목요일날 경매 판례에 대해서 봤죠. 그거는 권리 분석을 할 때 좀 유용한 거, 알고 있으면 실수하지 않는 거, 이런 걸 본 거고, 일요일날 볼 거는 부동산 관련된 걸 좀 보려고 해요. 사실 부동산을 처음 해보신 분도 계시니까 우리가 일단 부동산 세금, 오늘은 부동산 일단 취득세,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거, 그리고 증여세에 대해서 약간 요즘에 이슈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일단 우리가 부동산 경매를 할 때 세금적인 부분을 보면은 부동산 취득세가 있죠. 그리고 보유세가 있죠. 보유세는 뭐 재산세랑 종부세가 있고, 양도세가 있죠. 양도세가 사실은 가장 큰 이슈죠. 단기 매도했을 때 양도세가 70%가 넘으니까 70%에 뭐 지방세까지 하면은 77% 되죠. 1년 내에 매도하게 되면은. 근데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 거라서 그게 가장 부담이 돼서 매매사업자로 많이 하죠. 개인 매매사업자로 해서 그 양도세가 종합소득세로 가야 되니까 종소세로 가서 뭐 6%부터 뭐 보통 한 24% 정도까지 가는 거고, 그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해보고, 일단 오늘은 취득세. 사실 제가 이 표에서 할 때 양도세, 취득세 했을 때 보통 이제 85제곱 이하 쪽으로 생각해서 1.1%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1.1%. 근데 좀 달라요. 이게 좀 구평을 초과하면은 1.4%로 가고, 또 금액에 따라서 6억 이하는 우리가 맨날 하던 거, 6억 이하에 85제곱 이하면은 1.1% 가는 거고, 85제곱 초과면은 1.3%가 되죠. 그리고 6억 초과 9억 이하일 때는 더 올라가고, 요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3%대까지 가고요. 요걸 한번 맨날 우리가 뭐 아파트 할 때마다 그냥 1.1%로 하고, 뭐 상가 요런 거 하면 4.6%, 뭐 오피스텔 4.6% 했었는데, 사실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부동산 취득세가 다 다르다. 금액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물건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른 게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간단하지만은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부동산 경매하면서 이 비과세,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게 사실 제일 좋죠. 근데 계속 불리다 보니까 공격적인 분들은 단기 매도해서 가는 건데, 이제 나는 공격적이지 않고 내 뭐 실거주 테크트리 타겠다 이런 분들 계시면은 뭐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도 이용하면서 비과세가 어떻게 되나. 사실은 지금 조정적이 많이 풀려서 비규제 지역에서는 2년 보유만 하면은 비과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양도세에서 예외 조건이 있는데, 이렇게 연령 뭐 30세 이상인 경우, 성년으로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뭐 종합퇴직 양도소득이 있는 20세 이상 성년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양도세 예외 조항이 있고, 그리고 요거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이주택인 경우, 요걸 많이 쓰죠. 사실은 내가 지금 집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 낙찰받아서 내 집 마련을 했어요. 그로부터 1년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또 경매로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은 기존 주택은 비과세가 되죠. 요것도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다주택자들은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다주택자 및 법인 취득세, 우리 지금 오늘 취득세, 양도세 보고 있는 거죠. 무주택으로 취득하신 분들은 비조정 지역은 뭐 1에서 3%도 나오고, 이제 2주택, 우리 보통 규제 지역 잘 안 하죠. 투자하는데 강남 막 3구 막 이런 데 안 하니까 2주택이 되면은 1에서 3%, 똑같아졌어요. 똑같아지고, 근데 하나는 비규제 지역인데 뭐 하나 조정적으로 했다, 그럼 8% 되는 거예요.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하면은 내가 주택이 2개 있는데 세 채를 이제 경매를 낙찰받으려고 하면은 취득세가 8% 돼요. 비규제 지역은 8% 되고 규제 지역은 12%가 되죠. 요거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경매를 하시면은 2주택까지는 괜찮은데 3주택으로는 4명을 쓰면은 이게 취득세가 너무 크니까 가능하면은 2주택으로 이렇게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간단하게 알아봤고, 증여세가 있는데 증여세 잠깐 볼게요. 이거는 이제 혹시 그냥 상식으로 알아봅시다. 증여세 봤을 때 증여재산 공제액이 있잖아요. 뭐 증여자, 수증자가 있는데 부부간의 6억은 공제되죠. 그리고 직계존속, 뭐 우리 자녀들한테 줄 때 성년이면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 공제가 되고, 요건 잘 알고 계시죠. 5천만 원 정도. 근데 새로운 게 생겨서 결혼하고 출산도 공제되는 게 생겼어요. 올해. 이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혼인신고일 저는 각 2년 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 원 추가 공제. 그러니까 원래는 5천만 원만 자녀들한테 공제가 됐었잖아요. 성년인 자녀들한테.
근데 개정안이 5천만 원 플러스 결혼을 하면은 1억 더 공제해 주는 거예요. 요것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좀 활용도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지금 출산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직계 존속이고 증여자가 공제한도 1억이에요. 그리고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근데 여기 통합으로 보면 방금 봤던 이제 혼인 증여재산 공제하고 출산 증여재산 공제하고 합쳤을 때 1억. 그러니까 1억까지밖에 안 된다고. 1억까지밖에. 둘 다 중복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증여세에 대한 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구독자님들이 약간 자녀분들이 이제 성인인 분도 계시고 뭐 미성년자인 분도 계신데, 이런 것도 좀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서 자녀명의로 하신다는 분 계셨죠. 우리 느림보님도 자녀분 이제 집도 생각하고 계시니까. 맞죠, 느림보님? 이렇게 공제하는 게 더 생겼다. 원래 5천만 원 밖에 안 됐었는데 결혼을 하면은, 그리고 출산을 하면은 1억까지 더 공제되니까 요것도 감안하셔가지고 경매에 좀 적용시켜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 양도세, 비과세 요건, 뭐 증여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 여기서 뭐 이거 다 일일이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게 있구나 보시고 또 따로 찾아보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나한테 필요한 게 뭔가, 우리 애가 지금 30살인데 뭐 30 몇 살인데 내가 증여를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기존에 5천만 원까지 증여가 이제 공제가 됐었는데 결혼을 하면은 4년 내 전후 각각 2년 내에 1억도 공제해 준대. 이런 게 생겼구나. 그리고 아기를 낳아도 1억까지 해준대. 이런 거를 참 참고해서 부동산 투자하시는데 뭐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사건 볼게요.